여러분 안녕하세요. JB 강의실의 존형입니다. 이 시간은 스프링클러 설비부터 보겠습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스프링 설비는요, 클러 설비는요, 뭐 중요한 거 여기 디플렉터가 세분화시킨 작용. 요거 문제 나옵니다. 이거 물을 세분화시키는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이렇게 배관통해서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물을 이렇게 분사시켜주는 작용이 디플렉터죠. 나올 만한 거는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감열체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그림에 보면 이 가운데 있죠? 이게 이제 온도에 의해서 이게 탁 터지면서 이제 물이 싹 나와서 디플렉터를 통해서 이제 물이 탁 분사되는 거죠. 근데 감열체 유무에 따른 분류가 있어서 뭐 폐쇄형하고 개방형이 있는데 개방형은 그 일제 살수식밖에 쓰지 않기 때문에 뭐 어려울 게 없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 뭐 다 폐쇄형이 많고요. 일제 살수식이 아니라고 한다면 전부 다 폐쇄형이라고 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요건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주위 온도에 따른 분류는 굳이 이거는 잘 안 나오긴 하는데 그냥 굳이 알아야 된다면 요거 39도 이상 64도 미만 79도 이상 121도 미만 해서 주위 온도 설치 장소 최고 주위 온도하고 표시 온도 요 두 번째 것만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왜냐하면은 대부분 경우는 이제 두 번째 이상을 넘어가는 경우가 없고요. 그리고 만약에 39도 이상 64도 미만을 알고 있으면 어차피 첫 번째 거는 그 이하가 되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수 압력 및 방수량 이거 말씀드렸죠. 방수량은 분당 80리터고요. 방수 압력은 0.1 메가파스칼에서 1.2 메가파스칼 이하입니다. 뭐 스프링 쿨러 같은 경우는 그 옥내 소화전처럼 강할 필요가 없잖아요. 옥내 소화전은 이제 그거를 물을 컴플렛 세게 싹 싸줘갖고 호수 들고 막 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세야 되는데 8m 이상 나가야 되고 최상층에서 실험을 했을 때 얘 같은 경우는 위에서 그냥 계속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스프레딩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살수될 수 있도록 이게 그 정도만 압력이 있으면 되니까 그렇게 압력이 세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외우면 0.1에서 1.2 메가파스칼이라고 외우기 쉽습니다. 그리고 헤드의 개수는 저 같은 경우는 하여튼 시험이 안 나오는데 요거는 나오기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워주세요. 공장 창고 특수 가연물 저장 취급하는 건 30개예요. 그리고 아파트 10개예요. 그리고 지하층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소방 대상물 아파트 제외 30개입니다. 그리고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복합건축물도 30개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공장인데 그 밖의 것, 혹은 근린생활인데 그 밖의 것은 20이에요. 아시겠죠? 그 밖의 것은 무조건 20이에요. 그러니까 30 아니면 10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그 밖의 것에서도 이제 헤드가 8m 이상인 거는 20이고 8m 미만인 건 10개다 이렇게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습니다. 계산 자체도 뭐 복잡하다고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는 안 나오는데 하여튼 특수 가연물이나 그 밖에냐 이에 따라서 30이냐 20이냐고요. 아파트는 10이고요. 지하층을 제외한 뭐 층수 11층 이상인 11층 이상인 거 나오면 30개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 계산하는 거 뒤에 예시가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파트 기준 계수하면 아파트는 아까 무조건 10개라 했으니까 10 곱하기 80 곱하기 20이죠. 20분 동안 쌀 수 있어야 되니까 8이 16, 그러니까 1.6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 10 곱하기 20 곱하기 80 하면은 16,000리터가 되기 때문에 16톤 맞죠? 1톤이 1,000리터죠. 그죠? 그러니까 10만 리터면 10톤이죠. 1,000리터가 1톤. 만 리터면 10톤. 그러니까 16,000이니까 16톤. 네, 톤은 세제곱미터라고 씁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교차 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한쪽 가지 배관에 설치되는 헤드 기수가 8개라는 점. 이거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유수 검지 장치는 뭐 저것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다 하여튼 저것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어찌됐든 한번 읽어보시고 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거 참고로 요거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거는 1, 2, 3, 4 보기 중에서 나오기 때문에 저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스프링클러 설비 종류 있잖아요. 여기 이제 습식 요거 나옵니다. 습식. 요거 작동 순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 그림 있죠? 요 그림 알고 계세요. 요거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습식이면 알람 밸브예요. 알람 밸브. 그죠? 위아래로 가압수가 있고 알람 밸브. 습식이면 여기 물 다 차 있어요. 다 가압수로 차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폐 밸브가 열리면은 첫 번째는 이제 여기서 이제 열리면은 이 물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물이 없으니까 공기 중이니까 이제 그 가압수가 위로 밀면서 개폐 밸브가 밀려서 올라가서 물이 쭉 빠져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그 건식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드라이 밸브죠. 여기에 이제 그 건식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나와 있지만 1차 측은 가압수, 2차 측은 압축 공기나 질소가스라고 돼 있죠. 질소가스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걸 딱 개방하면은 압축 공기로 하면 불이 확 세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질소가스를 넣겠죠, 당연히. 공기 넣어버리면은 그게 산소가 포함되어 있을 거니까 그러면 불이 확 강해질 수 있겠죠. 우리 예전에 공부했었죠. 그래서 그 플래시 오버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하여튼 신선한 공기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하여튼 불에 있어서 하여튼 연소하는 데 있어서 산소가 공급되면은 별로 좋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질소로 할 텐데 어찌됐든 이쪽에 물이 있는데 그게 공기가 빠지면 이게 밀면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위에 거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알람 밸브라고 돼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드라이 밸브라고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준비 작동식은 프리액션 밸브라고 돼 있죠. 프리액션 준비 작동식이 프리액션이잖아요. 그죠? 프리액션 밸브인데 요 같은 경우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대기압으로 있죠. 저거는 질소가스가 있는데 건식은 프리액션 같은 경우는 대기압이 있습니다. 작동이 액션이잖아요. 준비가 뭐 우리 그 준비하다 영어로 뭐죠? prepare이라고 하죠. 그래서 pre 하면은 그 뭔가 뭐 전치사 할 때 뭐 그런 걸 얘기하기 때문에 준비 작동식은 pre-action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예. 그리고 일제 살수식 같은 경우도 이제 일제 개방 밸브라고 하고요.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똑같이 대기야. 일제 살수식하고 프리액션하고는요 되게 비슷해요. 요거 자체가 다 똑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일제 개방 밸브냐? 그러니까 일제 살수식은 일제 한 방에 그냥 한 번에 다 쌓아 주는 거거든요, 물을요. 그래서 일제 살수식이라는 거고요. 그게 좀 다릅니다. 부합식은 굳이 뭐 중요하진 않는데 이거는 뭐 어떤 회사가 개발해갖고 뭐 했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부합식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뭐 진공 상태로 해갖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딱히 뭐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습식에서 한 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준비 작동식 프리액션에서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작동 순서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습식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화재 발생하면 이제 헤드가 개방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그래서 이제 1차 값, 여기 이쪽에 있는 값수가 그냥 물에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2차 측 배관, 이쪽 2차가 여기 위쪽이군요. 그러면 2차 측 배관 압력이 저하가 되겠죠. 물이 빠져나왔으니까. 그래서 1차 측, 요 밑에서 압력에 의해서 습식 유수 검지 장치 요 위로 해서 올라가서 클래퍼가 열려서 밀고 올라와서 이렇게 된다라는 게 그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프리액션 같은 경우는 감지기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어디 갔지? 여기 있네요. 얘는 화재 발생하면 이제 교차 회로 방식의 A하고 B 감지기가 작동을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SVP 수동 기동 장치가 작동을 한 다음에 유수 검지가 작동되고 전자 밸브, 솔레노이드 밸브 작동하고 중간 챔버 감압이 되고 밸브 개방되고 이런 순서대로 됩니다. 여기에 요거 있죠. 이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QR 코드. QR 코드 이거 반드시 찍어서 한번 동작을 보시면 됩니다. 그게 더 빠릅니다. 그리고 그게 머릿속에 있어야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분명히 한 문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제상 살수식은 1차선은 가압수, 여기는 가압수고요. 여기가 대기압이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여기는 뭐 다 똑같아요. 그것만 빼놓고 프리액션하고. 그리고 여기가 또 시험에 나옵니다. 여기 장단점 해갖고 나오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습식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여기 1차 측, 2차 측이 다 가압수로 충합되어 있고요. 그리고 충수되어 있고요. 여기 장점은 구조가 간단하고 공사비가 저렴하고 신속한데, 단점 동결 우려 장소 사용 제한. 왜냐하면 추우면 이게 얼어버리죠. 그래서 수도감 동파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근데 이제 건식 같은 경우는 이제 동결 우려 장소에 괜찮죠. 거기다가 이제 질소 가스를 넣어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단지 이제 단점이 이제 이 단점을 좀 외워두십시오. 여기 살수 개시 시간이 지연되고 복잡하고 좀 여러 가지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준비 작동식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액션 같은 경우는 어 이제 여기도 이제 그 대기압으로 돼 있잖아요. 대기압으로 돼 있으니까 이제 압력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대기압으로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물이 들어있지 않으니까 동파가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좋은 거고, 단점이 이제 감지 장치를 해서 감지기를 별도 시공을 해야 되는 것과 2차 측 배관 부실을 시공 우려. 왜냐하면 물을 직접 넣어갖고 저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설치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걸 잘 알 수가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일제산수시 단점이 보기에 나왔습니다. 대량 살수로 수손 피해 우려, 화재 감지 장치 별도 필요, 이런 거. 요거 장단점만 좀. 뭐 근데 그 원리를 알면은 장단점 당연히 뭐 쉽게 알 수 있어서. 근데 이건 시험에 나왔으니까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점검하는 방법. 이거는 뭐 다, 이거 근데 QR코드 다 찍어보세요. 이거는 답이 없는 게, 이거는 여러분이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해를 하고 이게 실제로 움직이는 걸 이제 요거를 보잖아요. 보고 이제 그거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거하고 동작 시험하고 도통 시험하고요. 이게 뭐 이런 그림 같은 게 주어지고 1, 2, 3, 4번 해갖고 이게 뭐 다 섞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스프링클러 설비 중에서도 뭐 습식이냐, 준비 작동식이냐, 도통이냐, 뭐냐 해갖고 이 네 문제가 섞어 나왔고, 그 중에서 가장 이 모양, 이런 스위치 모양을 보여주고 올바른 것을 고르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나오면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원리인지를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자꾸만 QR코드 찍어 보시라고 하는 이유가, 저도 계속 찍어 봤거든요. 그래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다 펌프 성능 시험 해갖고 다 보셔야 됩니다. 여기도 시험이 나왔습니다. 여기 펌프 성능 시험 여기 나왔어요. 근데 여기 이제 다음 표를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요거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체절 운전을 할 때, 그러니까 이제 유량을 이제 빵으로 만든 다음에 이제 얘가 잘 되고 있는지, 이제 그 순환 밸브 점검할 때도 그렇지만은, 그때 이제 이제 밸브 개방 범위를 100에서 140% 해놓으면 거기에 이제 압력이 도달했을 때 이제 릴리프 밸브가 열리죠. 이제 그 순환 배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온 상승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저거 하는 건데, 그때 이제 릴리프 밸브를 이제 사용을 해갖고 이렇게 알 수 있죠. 어쨌든 최저 운전점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최저 운전점은 여기에 나옵니다. 펌프 토출측 밸브와 성능 시험 배관의 유량 조절 밸브를 잠근 상태에서, 그 유량 조절, 그러니까 즉 물이 안 들어가게 하는 거죠. 유량, 그러니까 물량이죠. 그러니까 물의 양을 이제 조절하는 밸브를 잠근 다음에, 그러니까 잠갔으니까 물이 안 들어가겠죠. 그래서 펌프의 토출량이 0 상태로 해갖고, 그러니까 0으로 한 다음에 최저 압력을 확인해서 토출 압력이 이제 한 140% 이하인지 하고, 최저 운전 시 최저 압력 미만에서 릴리프 밸브가 똑바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시험이라 그러는데, 그게 이제 최저 시험이, 그러니까 유수량을 0으로 만든 다음에 140% 이하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최저 운전점은 여기가 되는 거고, 전격 부하 운전점은 이게
펌프를 기동한 상태에서 유량 조절 밸브를 일단 여는 거죠. 물을 통하도록. 그래서 유량계 유량이 100%일 때 전격 압력이 똑바로 100이 되는지 그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100인 거는 전격 부하 운전점이 되는 거고 최대 운전점은 이제 양정이 65%일 때 유량을 150%까지 늘려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서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요하니까 알고 계시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요것도 문제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여기 그 보면은 성능 시험지 유량계가 작은 기포를 통과해서는 안 된다 이러는데 이 기포가 통과할 경우 정확한 유량 측정이 곤란하고 기포가 통과하는 원인이 이렇다는 겁니다. 흡입 배관에 이음부로 공기가 유입될 때 후드 밸브 수면 사이가 너무 가까울 때 펌프와 공동 현상이 발생할 때 하면서 이제 나중에 한 4번 해갖고 이렇게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틀린 것이죠. 아닌 거, 옳지 않은, 그러니까 X,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할 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주의사항은 좀 보면 좋아요. 이거는 이제 기출문제에도 나오던데, 개폐 밸브의 급격한 개폐 금지, 뭐 수격 현상이 발생함, 뭐 이런 이유 있죠, 이유. 해갖고 이게 뭐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해갖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별표 쳐는 거고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또 기니까 여기서 한번 또 자르고 가겠습니다.